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신 것처럼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을 앞두고 이화여대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NS 입시센터 박태웅 소장입니다. 어제부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복귀해서 소위 남은 시간 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원서 접수 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진학에 대해 좀 상담을 해야 될지 마무리의 좀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전 설명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자, 9월 6일에 있을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를 통해서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간에 3월과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화여대의 경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내신 성적이 어떠하고 수능 최저의 조건을 맞출 수 있냐 아니냐 또는 정시를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대가 베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한선이 되거나 혹은 꼭 이대만 가길 간절히 바라는 여러 가지 포지셔닝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이 설명에서는 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대를 쓰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화여대는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고교 유형이 어떠하든 아주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카드죠. 남학생들에겐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화여대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자 카드가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설명을 통해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자,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왜 이화여대인가? 사실 이대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아니 여학생이라면 이대를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것들 기억이 날 겁니다. 과거에는 내신이 좋고 소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하더라도 그게 일반고든 특목고든 모두 이대를 썼죠.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소위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른바 스크랜튼 국제학부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내신이 2점대든 3점대 다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54명이나 아니면 45명이 된다 하더라도 자, 예비 번호가 80번까지 도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졌죠. 하지만 19년도 이후부터는 소위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자, 누구나가 쓰는 게 아니라 소위 갈만한 학생들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를 쓰는 이유가 소위 스카이에 쓰는 학생들을 위한 하한선인가 아니면 여학생들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화여대를 지원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자,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 또는 문과냐 이과에 따라서 그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24학년도, 이번 학년도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죠? 자, 23학년도 입결 분석이 되겠죠. 자, 분석하면서 지난해 그 이전 22학년 것도 한꺼번에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대를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입결과 그리고 70% 컷의 내신이 보여주는 우리가 경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서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가 베스트냐? 이대가 하한선이냐? 혹은 이대가 현실적 대안이냐에 따라서 우리 좀 몇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죠? 자, 올해 24학년도 원서 접수 대입 수시 모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습니까? 지난해와 달리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부분이죠. 하지만 이화여대는 올해까지도 그 비슷한 유형이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활동 보고서라 이름의 어떤 새로운 서식이 작년과는 또 달리 변형이 됐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올해 마지막이 되는 이대 활동 보고서의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수월하게 1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팁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왜 이화여대인가?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의 하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신 상위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스카이에 5장을 쓰고 남은 1장을 낮춰서 이대로 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과거에 서성한의 대학교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죠? 마땅치가 않죠.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스카이를 제외한 서성한이라고 한다면 그 서성한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불안합니다. 네. 이유는 이따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문과의 경우에는 국제학부, 그리고 이과의 경우에는 의대를 쓰고자 할 때 괜찮은 카드다. 두 번째, 내신 초상 일반고의 경우는 어떻죠? 소위 우리가 서울 유학의 마지노선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 밑으로는 써서 굳이 서울에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화여대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문과는 경상계열이고 이과는 공대 합격에 기회가 조금 있다. 왜? 남녀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자들만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특권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성할 망설이는 현실적 제안입니다. 자, 하단에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강대의 경우는 어떻죠? 늘 모집 단위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자,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학이랑 영문문화 계열의 경우에는 그 두 개 계열에 30명 정도 모집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집 단위가 15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문과에서 서강대를 쓴다고 했을 때 그래, 스카이 아니라 서강대 정도는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모집 단위가 이렇게나 적다면 우리가 서강대에서 소위 경쟁해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 자, 이것도 문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에 따라 지원하게 되지만 계열 모집은 제가 어떤 설명이나 어떤 상담이나 컨설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 불안하죠. 왜? 글로벌 경제 경영 리더라는 소위 그 글로벌 시리즈가 많은 학생들에게 모집 단위가 크고 지원의 희망을 보여주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소위 내신 좋은 일반고 학생들의 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단 특목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성균관대는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위 연고대보다도 원서 쓰고 서류로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쓴다는 것은 소위 내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학생의 경우에 이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는 어떻죠? 자, 문과의 기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양대 국제학부 현실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에게 한양대 국제학부는 소위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국제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과 계열이 경상계열만큼이나 아주 빡빡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성한을 쓴다고 했을 때 특목고가 됐든 일반고 학생이 됐든 서성한을 제외하고 이대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마지노선이라는 것들 그 맥락을 좀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자존심. 자, 첫 번째 제가 특목고란 이름값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쪽으로 상담을 오거나 또 컨설팅을 받는 많은 특목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땡땡 외고 그래도 땡땡 자사고를 나왔는데 이대 정도는 가야지. 이대 밑으로 못 쓰겠어. 소위 그런 의미에서 이름값으로 마지막으로 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4, 5등급의 현실적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학특기자가 됐든 이과학생, 과고생들이 또 있겠죠. 과학특기 전형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왜? 우리가 상위대학교 중에서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UD, 그리고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바로 국민대밖에 없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일반고 2점대의 희망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반고라고 하면 반드시 내신이 1점대 안에 들어야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에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게 중대와 경희대나 그리고 외대뿐만 아니라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대는 여대이기 때문에 좀 특색이 있는 것들이죠. 여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여자들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위 2점대 초반의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 인재의 수능 최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게 된다면 활동보고서로 한 방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자,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특기자 전형에서 봤던 것처럼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UD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의 하스나 ISE 같은 경우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학업부 수행과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접 비중이 30%, 50% 정도를 가지고 있죠. 이화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그리고 과학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게 된다면 1차가 소위 생활기록부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서류 100%, 2차가 이 두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 비중 30%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1월 4일날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아마 이제 요강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의 활동보고서에 소위 그 빽빽한 생기부를 얼마나 줄여서 나의 학업 역량과 나의 특기적 재능을 어떤 식으로 잘 기록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면접까지 가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로 소위 나의 부족한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과학이 됐든 그 능력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상위대의 마지막 특기 전형이라는 이러한 특색이 학생들에게 소위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학생들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에 대해 지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목고 일반고를 좀 나눠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다수의 설명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만큼 특목고 일반고를 구분해서 그들의 내신을 따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저희 케네스 입시센터의 소위 강좌, 그리고 컨설팅 또는 생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문의로 오시는 분들이 특목고 유형과 그리고 일반고 유형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뭐 개중에는 디테일하게는 서울의 4대 외고를 비롯해서 지방 외고나 자사고, 일반고 중에서도 소위 지방 명문고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야말로 그 순수한 일반고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들의 특성을 좀 정리하자면, 우선 그들의 내신 등급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 하안의 경우에는 5.5등급까지도 이대를 합격한 경우들이 있다. 뭐 특기자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리고 소위 지방의 경우에는 3.8도 있더라. 그리고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탭스나 그리고 터플이나 전공 공인 성적이었으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니까요. 세 번째, 지원 전형의 비중이 아무래도 특목 학생들은 교과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이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종은 바로 미래인재, 3합6이라 불리는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미래인재 전형을 쓰는 경우가 되겠죠. 일반고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신 등급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2.8, 지방의 경우에는 2.1까지도 소위 이제 1점대 가까워야지만 이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일반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목고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토익이나 탭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따로 토플을 봐서 뭐 이화여대 특기자를 위해서 일부러 준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고 이제 지원 전형의 비중은 특목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죠? 자, 교과를 쓰는 친구들이 제법 많죠? 그리고 오히려 특기자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미래인재, 소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요 고교 유형에 따른 특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것 중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문과 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흔히 우리가 이화여대를 쓴다고 했을 때 문과, 많은 설명의 어떤 기준들이 문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문과 이과는 어떻죠? 이화여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희망 전공이 스크랜튼, 사회과학, 신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의류 이런 쪽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경상 인문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상의 선호도를 따라서 내신의 비중에 또는 경쟁률의 차이도 있다는 것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원율을 본다고 했을 때, 자,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46명, 영문과가 26명, 커뮤니케이션이 24명,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지난해 충원율로 탑3입니다. 그럼 뭐죠? 자, 지난해 학생부 종합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45명인데 실제로 충원된 인원이 46명까지다. 전체 전공은 다 빠지고 한 번 더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이고, 영문이나 커뮤니케이션도 빠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이런 학생들의 어떤 지원 고교 유형 어떠냐?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도 제법 있지만 해외고 검정고시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과에게는 어떻죠? 의학, 당연하죠. 그리고 공학과, 스크랜튼, 자연과학, 사범대로 가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화학, 나노, 휴먼기계, 바이오가 각각 35명, 21명, 20명 정도의 어떤 순으로 충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원 고교의 비중은 누가 봐도 당연히 이과의 경우는 일반고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우리가 해외 고르나 검정고시 기준은 2%도 안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해외 고르나 검정고시의 경우에 특히나 검정고시보다는 해외고 많겠죠.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공인어학 성적, 우리가 이제 해외고 졸업자에 한해서만 SAT나 그리고 IB나 ACT와 같은 표준 학력 지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 성적을 내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에 대해 이과로 합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원 전략. 자,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의 입결을 통해서 올해를 예측한다는 것들. 소위 과거를 통해서 반면교사 해보자. 맥락에서 보시면요. 교과 전형과 미래의 전형, 그러니까 소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크게 구분해서 우리가 수시를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나 미래인재 전형의 오른쪽 상단의 별표는 자, 정원, 그리고 충원 인원, 그리고 70% 컷의 내신입니다. 그래서 요 맥락대로 보시면 되고요. 화살표 이전이 2022학년도, 화살표 이후가 2023학년도. 그러면 재작년, 작년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올해를 예측하고 또는 뭐죠? 우리가 어디를 써야 될지 이런저런 참고사항,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이 거의 다 1점대 후반 그리고 2점대 초반입니다. 그건 문과 계열이나 이과 계열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죠. 당연히 교과는 교장선생님 추천을 통해서 소위 제한된 인원들만 경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자, 먼저 국문과 보겠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35명을 뽑았는데 충원이 18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반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의 70% 컷은 2.5였습니다. 내신 등급이. 근데 지난해 어땠습니까? 자, 내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자, 모집 단위는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이 빠지게 되고 미래인재적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3.24까지도 내신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죠? 재작년에 국문과인데 2.5나 돼? 센데? 안 쓴 애들이 많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그냥 써보고 또는 뭐지? 그냥 내보겠다는 애들입니다. 자, 내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쓴다는 의미보다는 뭐죠? 이만큼이나 빠졌기 때문에 한번 써보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오히려 모집 단위에 35명은 똑같지만 충원 인원이 더 많았고 실제로 내신은 확 떨어지게 됐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자, 문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4명을 뽑아서 23명이 충원됐고 그들의 70%컷 내신이 2.7이었는데 작년의 경우 어떻죠? 26명, 3명이나 더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내신은 3.89까지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비해서 내신이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 뭐 그런 맥락. 그리고 재작년에 내신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 애들이 안 쓰게 되고 애매한 친구들이 소위 충원율만 보고 더 쓰게 됐다. 라는 걸로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상위 학교로 빠지는 인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질적인 측면에서 단지 숫자가 충원이 더 많이 됐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신의 질적 수준이 더 낮아졌다라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와 그리고 일반고에 대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89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일반고인데 내신이 4점대에 가깝다. 그리고 70% 컷이 3.89이기 때문에 나 충분히 지원하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체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영어 교육과의 경우는 어떻죠? 우리가 미래인재 전형을 쓴다 하더라도 7명 모집에 9명이 충원됐고 1.8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죠? 작년의 경우에는 같은 7명 모집이지만 15명 가까이 충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신은 2.4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단에 보신 것처럼 경영대의 경우에는 더 많죠. 자, 같은 48명 모집에 재작년은 49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46명. 그래서 재작년에 70% 컷의 내신은 3.6이었던 반면에 작년의 경우에는 2.39로 대폭 높아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재작년은 3.6 정도의 내신이라는 거죠. 상위 애들 중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뭐죠? 그런 애들이 다 빠지게 되고 실제로 남은 애들은 2.39. 그러면 이대 경영대를 쓴 친구들 중에서는 소위 그 위쪽 학교들로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좀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소위 이대 경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과에 보겠습니다. 이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은 더 이상 우리가 크게 볼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자, 수학과의 경우에는 16명 모집에 4명 충원, 15명에 3명 추정. 소위 이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충원이 돌진 않죠. 이 경우는 문과와 달리 이과의 경우에는 뭐죠? 소위 내신을 봐가면서 실제로 될 만한 애들을 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죠? 내신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뇌인지나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자, 모집 인원이 같은 10명이지만 재작년에는 6명이 빠졌지만 지난해에는 1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70%까지 1.97로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소위 우리가 대학에 대한 희망 전공과 어떤 선호도라는 것들도 결국은 뭐죠? 문화나 트렌드를 따라간다. 같은 맥락에서 뇌인지의 경우에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유전공의 경우는 어떻죠? 자, 16명 모집에 15명이 빠졌지만 20명 모집에 11명밖에 안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신의 비중은 3.1에서 2.49로 많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흔히들 어떤 대학교든지 간에 자유전공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높거나 내신이 높은 편인데 재작년의 경우에 유독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서 배치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특목고냐 일반고냐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도 된다. 이화여대 미래인재를 쓸 수 있는 4만 6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신이 4.5 정도 된다. 그럴 때 어떻죠? 어학 성적이나 수학 실적이 받쳐준다면 국제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그리고 미래인재나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국제학 특기자를 쓸 수 있고 어학 특기자로 영문과 2장 쓸 수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전공이 불어나 독일어의 경우에는 불어과, 불어불문과, 독일동문과도 쓸 수가 있었죠. 올해의 경우에는 영문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문과, 영어교육과의 어학특기자 전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쓰거나 어학특기를 쓰거나 2장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인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의 경우는 어떻죠? 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충족하겠죠. 그러면서 전공관련 내신이 좋아야 된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따로 드린 이유가 자, 외고 학생이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나 수능 실적을 조금 더 화려하게 채울 수가 있죠.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반고는 그게 없기 때문에 관련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가령 내가 영문과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영어 내신 등급은 반드시 1등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제학 특기자나 과학 특기자, 이과생의 경우에는 미래인재 공학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고요. 특목고지만 내신이 더 빠진다. 그리고 나는 수능 최저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미래인재는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자, 하단에 제가 인문이라고 표시해 둔 거는 간혹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까지 노력해 볼게요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내신이 낮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특기자 전형밖에는 노릴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어학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과거에 살면서도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없어도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학부 붙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2025학년도 예고안이 미리 나온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활동보고서가 폐지가 되고 국제학 특기자를 지원하거나 어학 특기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전공 관련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학 특기자를 지원할 때는 TOEFL, TOEIC, TEPS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학 특기자를 지원할 때는 불어나 독일어 관련 어학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어학 성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내신도. 자, 일반고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과학 특기자를 지원한다면 생기부의 특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미래인재는 어렵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 특기자? 내가 내신이 조금 낮지만 과학 관련 소위 생활기록부 교과서 획득을 잘 해왔거나 그리고 외부 대회 같은 수상 실적이 좀 존재한다면 뭐죠? 과학 특기자는 지원해 볼 만하다. 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도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충분히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소위 이화여대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특기자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4학년도 올해 나온 따끈따끈 활동보고서 제출 서식입니다. 아마 이 서류 서식은 6월 말에,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제작된 다른 학원 내 어떤 설명 영상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서류 서식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국제학 특기자를 지원할 때는 600단어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라. 어학 특기자로 쓸 때는 1000자 정도로 써라.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자, 국제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그리고 과학 특기자를 쓸 때는 중요한 게 뭐죠? 재학 기간입니다. 그리고 원서 수요 기간 11일부터 15일, 월화수목금 5일 기간 동안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어떤 제출 서식, 활동 내역이든 수상이든 이런 것들 기록하려면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세부 서류는요.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국제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해당이 되겠죠. 수상 관련 내용도 교내냐, 교외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모든 학교들이 학교 이외의 수상 실적에 대해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교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대외행이 어떻고 수상, 주간기간 수상일까지 상세하게 써야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자, 외부 수상도 돼요? 되죠. 외부 수상에 받은 상장 반드시 원본 내야 돼요? 원본 대조표 서류 따로 발급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돼야 되죠? 사본 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자, 요강에 보면 반드시 원본 제출을 하며 이해 보시겠습니다. 발행기관 또는 출신국의 원본 대조 P를 받은 서류가 있다면 사본도 원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가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내가 아닌 교외 외부 대회를 참가했고 거기서 운 좋게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하고 자 원본 대조표 서류를 따로 그 단체에서 발급해준다 라고 한다면 원본 대조표 받은 사본도 제출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서 제출 시에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활동 내역.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활동 내역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서식에 따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번은 어떻죠? 3-1, 2, 3, 4 네 가지 정도로 일단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활동도 교내냐 교외냐를 구분하고 있고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보고서 항목은 뭐죠? 생활기록부 서식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증빙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하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600단어 그리고 어학특기자의 경우에는 한글로 1000자를 썼던 그 내용이 사라진 대신에 우리가 해왔던 활동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뭐죠? 자, 150단어 정도로 상세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죠? 자, 23학년도까지 존재했던 자기소개 서식이 변경됨으로써 국제학 특기자의 경우는 150단어, 어학 특기자나 과학 특기자의 경우에는 150자 이내로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만 채우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냥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혹은 외부 수상 실적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쓰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갈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서식입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생기분의 비교과 활동 내역에 쓸 때는 뭐죠? 당연히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야죠. 내가 만약 특목고 학생이라면 어떻죠? 진로에 대해서 기입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로가 비록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화여대의 특정 학과, 국제학부나 그리고 불어불문, 도구 동문이랑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죠? 선별적으로 요약해서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 교과 세특 및 진로 교과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 전공과 연계성이 떨어지더라도 나의 학업 능력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150자 혹은 150단어로 쓰시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꼭 잘 고려하셔야 되고 생기부 내용이 비록 많다 적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이기 때문에 활동한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 시기라서요. 교내 대회도 별로 없었어요. 라고 하지만 이대의 서식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내용을 채워야 되죠. 그럼 1학년, 2학년, 지난 3학년 학기까지 우리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매 학기 채워왔던 이런 교과 세특 중에서
무엇을 선별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공과의 연계성을 맞춰야지만 내용을 잘 채워서 제출할 수가 있고 이게 교수님께 어필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8월은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마 광복절 이후니까요. 아마 영상이 송출되는 시기가 8월 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원서 수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20일 이상 남았다고요? 아니죠. 9월 6일 날 우리는 수능 모의평가를 봐야 됩니다. 간혹 내가 특기자 전형도 쓰고 미래인자 전형도 함께 쓴다면 당연히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9월 6일에 수능 모평도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미리 이화여대가 공개하고 있는 만약 특기자 전형의 지원자라면 반드시 활동보고 서식을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생기부 중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서 준비해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학특기자, 어학특기자, 그리고 국제학특기자에 걸맞는 학생처럼 보일지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화여대 활동보고서 컨설팅 번호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만약에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고요. 그리고 1차 서류에 대한 발표가 10월 31일 날 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의 면접의 경우에는 11월 4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활동 보고서를 충분히 갖춰놓고 잘 제출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접까지 진행된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자,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충분히 안내와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화여대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